그리고 연금 관리도 저는 어릴 때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로는 마음가짐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 시드를 모아서 그거를 다 투자금에 넣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큰일 나요. 맞아요. 큰일 나요. 그래서 이 작은 월급을 모아봤자 얼마나 모이겠어. 이렇게 따라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 네, 안녕하세요. 린터뷰의 이나린입니다. 저희 2030 세대의 가장 현실적인 고민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시대의 돈 고민을 명쾌하게 해결해 주실 분, 경제 멘토이자 재테크 전문가이신 최영진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자기소개 간단하게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SK증권 최영지라고 합니다. 저는 PB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나린님하고는 SNS를 통해서 꾸준히 소통을 하다가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됐는데 너무 영광이고 또 앞으로도 꾸준히 소통하면서 여러 가지 또 대화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의 주제로 바로 넘어가자면 돈입니다. 저희가 2030 돈이 안 모이는 이유와 현실적인 재테크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2030 당신의 통장이 텅 비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영진님께서 보시기에는 2030 세대에서 가장 흔하면서도 최악의 소비 습관이나 돈이 안 모이는 습관을 꼽아주신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가장 먼저 최악인 소비 습관이라고 하면은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2030 세대분들이 이제 막 사회 초년생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월급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작은 월급을 모아봤자 얼마나 모이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그냥 모으지 않고 흥청망청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급여를 떠나서 그냥 월에 10만 원씩이라도 모으는 습관을 들이다 보면은 장기적으로 저축 금액도 더 커지게 되고 많이 모이게 되는 걸 보면은 그에 따른 또 뿌듯함도 느끼게 된다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마음가짐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라고 하면은 통장을 사실 분리해서 활용하는 습관이 중요한데 그걸 지키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맞아. 계시더라고요. 네. 요즘에 뭐 은행도 있고 증권사도 있고 통장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마구잡이로 쓰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하나의 통장에서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은 내가 어디에 소비를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월급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월급에서 생활비를 남겨두고 저축 금액을 또 따로 통장 분리해서 넣고 투자 금액 넣고 여유자금 넣고 이렇게 분리하는 습관을 가져야지 자기가 어디에 현금을 쓰는지 그걸 흐름을 다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남는 돈을 생활비에 써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생활비에 다 쓰고 남는 돈을 저축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요.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게 초반에 습관을 잡아놔야지 저는 장기적으로 또 많은 돈을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저도 사실 못 지키는 습관이긴 한데 충동 소비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세일 기간이다 하면은 괜히 이렇게 들어가서 맞아요. 보게 되고. 맞아요. 그렇게 되는데 그거를 최대한 줄이려고 한 게 뭐 달에 꼭 필요한 것들을 리스트업을 해서 그것만 딱 산다거나 아니면 달에 사실 어떤 소비를 할지 예측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주마다 스케줄러에 이렇게 오늘은 뭐 화장품이 떨어질 것 같으면 화장품 리스트를 적는다거나 아니면 뭐 세일 기간에 맞춰서 딱 사고 싶은 것만 사게끔 이렇게 메모하는 습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돈을 버는데 모이지 않는 이유는 소비 통제력 상실에서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영진님은 이런 소비 패턴을 가지신 분들에게 좀 멈춰야 하는 소비 습관을 좀 조언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 돈을 뭐 쓰고 하는 거는 자기 가치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본인들이 잡고 있는 습관들이 다 있을 텐데 네. 그러니까 모으는 습관 자체를 들여야지 그 다음에 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모으지 않고서 그냥 막 쓰다 보면은 이게 자기가 버는 돈이 많아져도 결국에는 모이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어려우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뭐 목표라도 하나 잡고서 저축을 하면은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예를 들면은 뭐 여행 자금이라고 하면은 올해 여행 자금을 뭐 150만 원 모아서 뭐 일본 여행을 가겠다 이렇게 목표를 잡고 그냥 달에 10만 원에서 20만 원씩 모아가는 습관만 잡아 보면은 네. 거기에서 오는 성취감도 있을 거고 나중에 더 큰 목표를 잡고서 더 많은 돈을 저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2030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을 해소를 하려면 일단은 마음가짐부터 네.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마음가짐을 갖는다라는 게 어떤 동기부여 없이 진행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잖아요. 오늘의 영상을 보시고 좀 동기부여를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종잣돈을 모으는 것과 동시에 불리는 습관도 같이 가져가면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주식이나 펀드, 부동산 등 굉장히 많은 선택지가 있잖아요. 그 안에서 좀 2030 분들이 현실적으로 좀 시작할 수 있는 재테크 방법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사회 초년생 분들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저는 시드를 먼저 모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축 먼저 하고 그리고 연금 관리도 저는 어릴 때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연금은 최대한 어릴 때 납입금 같은 것도 좀 생각을 하면서 모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복리 효과를 누리려면은 어쩔 수 없이 연금 관리는 어릴 때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특히 요즘에 연금이라고 하면은 국민연금 말고도 개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뭐 증권사는 IRP나 네. 뭐 연금저축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요즘에 보험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이 있어서 연금으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좀 연금 관리를 할 수 있는 투자처라던가 관리처가 많이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이 좀 어린 나이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 시드가 모아지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투자를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는데 이게 좀 착각하시는 분들이 시드를 모아서 그거를 다 투자금에 넣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큰일 나요. 맞아요. 큰일 나요. 왜냐면은 투자라는 것 자체가 리스크를 같이 감당해야죠. 맞아요.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사회 초년생 분들이 시드를 모은 다음에는 한 모은 금액의 3분의 1 정도 투자금에 먼저 넣고서 공부하듯이 차근차근 접근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주식 투자일 수도 있고 펀드일 수도 있고 ETF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자기 성향에 맞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투자에 맞는 성향을 찾게 된다면 그때부터 이제 늘려나가는 전략으로 하게 되는데 저는 그래도 우리가 뭐 결혼 자금이나 부동산이나 뭐 나중에 투자할 곳이 또 생겨나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저는 좀 리스크가 있는 주식이나 뭐 펀드 이런 거는 네.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의 절반 정도 네. 그게 가장 최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비중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자기 이 환경에 맞게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조차 모르시고 계신 분들은 많은데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 충분히 많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 좀 참고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요즘에 유명한 말이 있죠. 짠테크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많이 들어봤습니다. 네, 이게 정말 아끼고 저축하고 이런 현상들을 짠테크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언해 주시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거는 각자의 가치관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가치관에 맞는 소비 습관이라면은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이제 인간관계가 망가질 정도로 한다거나 네. 아니면 자기 건강이라던가 생활 패턴이 망가질 정도로 맞아요. 짠테크를 하게 되면은 저는 안 좋다고 생각이 맞아요. 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활 습관을 유지하되 그 안에서 아낄 수 있는 절약하는 습관을 갖는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속 가능성에 맞춰서 짠테크를 지금 조언을 해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돈을 모으는 행위 자체는 너무 중요하고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하지만 그로 인해서 나의 일상생활이나 내가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가치를 잃게 되면은 이게 돈을 모으는 이유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영진님이 사실 수많은 분들의 멘토이시거든요. 그래서 계속 여쭤보고 싶었던 건 어떻게 이 길을 걷게 되신 건지 이 계기가 참 궁금했습니다. 이 길을 걷게 될 때까지 좀 많이 돌아온 것 같아요. 원래는 저는 대학생 때부터 아나운서라는 꿈을 갖고서 네. 준비를 했었고 20대 중반부터 아나운서랑 리포터로 작은 방송국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상파까지 진출을 하는 거를 목표로 계속 준비를 하다가 2020년 코로나19가 막 터졌을 때 네. 제가 하고 있던 방송 프로그램들이 다 사라지게 됐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냥 일자리를 잃게 되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 당시에 주식시장이 막 이제 강세장으로 접어드는 네,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경제 유튜브나 뭐 경제 방송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졌는데 경제 유튜브 회사에 들어가서 콘텐츠를 만드는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유튜버로 활동을 하게 된 건데 일이 없다가 생기니까 네. 그게 너무 감사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구독자도 많아지게 되고 시청자도 많아지게 되면서 경제 방송국에 이제 출연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됐어요. 네, 그러면서 방송에 나가고 뭐 컨설팅도 해드리고 하면서 되게 재미있고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시청자분들은 사실 저랑 직접 만나는 게 아니니까 네. 제가 자세히 조언을 해드릴 수 없어서 아쉬움이 있었는데 네. 직접 이거를 만나서 아예 자문을 해드리자라고 생각이 들어서 작년부터 투자 자문사에서 일을 하게 됐고 올해 아예 증권사로 이직을 하게 됐어요. 아, 올해 증권사로 이직하신 네, 거군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길을 걷게 된 거는 얼마 되진 않았지만 그 전에 했던 뭐 경제 방송이나 경제 유튜브와 관련된 일들이 어쨌든 연관이 돼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돌아왔지만 지금 일이 되게 재밌고 더 오래오래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코로나 같은 시기에 누구나 가장 힘든 시기가 있었잖아요. 네. 이 기간을 어떻게 이겨냈는지에 대한 성과가 지금 제가 만나고 계신 굉장히 대단한 분들이 그 기간 때 포기하지 않고 뭔가 더 노력하고 어떤 거를 해볼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신 분들 같아요. 영진 님도 뭔가 제가 오늘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중요하구나 이런 걸 좀 깨닫고 더 공부했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가 오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영진님의 글을 보면 열정, 긍정적인 마인드, 그리고 아름다운 외모까지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자기관리 비법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게을러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지키는 게 주 2회 이상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2회라고 하면은 되게 적어 보일지라도 이걸 아예 안 하면은 몸이 바로 아프더라고요. 제가 그냥 운동을 아예 안 했던 적이 있어요. 네. 그때 코어가 다 무너지면서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같이 오죠. 맞아요. 허리도 아프고 피부병도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면역력이 완전히 떨어지면서 네. 그랬는데 딱 2회 정도가 제가 지킬 수 있는 횟수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만 해도 일단 자세나 이런 게 망가지지 않고서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지키는 건 운동이고요. 네. 두 번째는 조금 특이할 수도 있는데 네. 제가 목을 쓰는 업을 하다 보니까 감기 걸리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잘 때 마스크를 쓰고 자는 안 불편하세요? 너무 불편하긴 한데 네. 제가 7, 8년은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잔지. 근데 감기에 걸리진 않더라고요, 잘. 확실히 효과가 있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자는 습관이 있는데 그거는 이게 불편하실 수도 있고 호흡에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서 따라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더 있는 게 이제 좀 비슷한 건데 겨울에 저는 전기장판은 안 틀거든요. 저도 그래요. 아, 혹시 그래요?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일단 몸에서 나오는 열이 제 면역력을 지켜준다고 생각이 들고 목 관리를 하려면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같은 네. 이유 때문에. 저는 네.
뭔가 따뜻하게 하고 자면 아침에 좀 붓는 느낌이 아. 들어서 그것도 싫고 침대에서 일어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은데 제가 침대 밖으로 나가기 조금 더 쉽게 만들어주는 환경이 뭘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선택한 게 전기장판 끄기였어요. 아. 면역력에도 네. 신경을 쓸 수가 있군요.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기관리라고 이야기하기 조금 웃기긴 한데 시간 약속 지키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저와의 약속이기도 하고 또 상대와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아무래도 증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고객님들하고도 신뢰관계가 쌓여야 되는데 네. 그게 먼저가 되는 게 시간 관리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사실 이게 시간 약속을 지키는 게 뭐 신뢰관계도 있겠지만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직장 생활 처음에 완전 사회 초년생 시절에도 항상 지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와. 근데 그것만 지켰는데 그냥 대표님께서 좋게 봐주시고 우수사원상도 주시고 성과급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시간 약속이 뭐 단기적으로는 신뢰관계일지라도 장기적으로 경제적인 효과까지 가져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상 깊은 참 말이네요. 나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자 신뢰를 지키는 방법이 참 시간 관리. 정말 깊이 와닿습니다. 이런 멋있는 영지님의 최종 목표도 궁금합니다. 사실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뭐 커리어적으로 목표부터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무엇보다도 저는 고객님들하고 오래 함께하고 싶은 PB가 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경제방송 쪽을 시작을 했을 때 저를 이제 추종하시는 이제 시청자분이 계셨어요. 네. 그분이 최근에 저한테 연락이 와서 네. 그때 배운 것들을 토대로 되게 많은 금액의 돈을 벌게 됐고 와. 그거를 이제 곧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되는데 네. 결혼 자금으로 쓰게 됐다. 네. 더 여유 있게 결혼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고맙다. 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네. 근데 그걸 보면서 이제 고객님들 자산 관리를 해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고객님들의 인생에서 좀 중요한 시점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오래 이 길을 걷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커리어적으로는 그게 가장 목표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인생의 목표라고 한다면은 이게 최근에 제가 좀 잊고 살긴 했는데 네. 나중에 이제 퇴직을 하고 나면은 봉사단체에서 봉사도 하면서 와. 뭐 홍보대사 이런 걸로도 활동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그거는 제가 20대 때 꿈꾸던 건데 사실 현생을 살다 보면은 맞아요. 그걸 잊게 되잖아요. 맞아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 오드리 헵번이거든요. 되게 외적으로도 아름답지만 내면으로도 정말 아름다운 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분이 어린 시절에 이렇게 전쟁도 겪었고 그리고 영양실조까지 걸리게 되면서 많이 건강도 악화가 되는데 그 당시 유니세프를 통해서 네. 어느 정도 극복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배우로 성공을 해서 노년에 접어들었을 때는 유니세프의 홍보대사로 활동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았었는데 그게 되게 인상 깊어서 네. 저도 이제 커리어적으로 성공을 해서 좀 많은 자산을 갖게 되면은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베풀고 나누면서 살고 싶다. 이게 가장 큰 목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진짜 멋있습니다. 사실 저도 헬렌 켈러님을 네. 좋아해서 이제 아이디도 다 헬렌을 붙였거든요. 근데 같은 이유로서 선한 영향력을 주고 싶어서 붙이고 있지만 가끔 까먹어요. 그래서 아이디를 쓰면서 한 번씩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너무 네, 멋진 습관이에요. 그래서 정말 제가 결이 같구나 한 번쯤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런 영진님을 위해 저희가 준비한 코너가 따로 있는데요. 네. 아시겠지만 제가 글 쓰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영진님을 위한 글을 한번 준비를 해와봤습니다. 네. 또 영진님, 가치관이 분명한 사람은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고 가치관이 없는 사람은 남들의 행복을 쫓을 수밖에 없다. 가치관은 내면의 우선순위이자 나만의 행복 나침반이다. 어떤 배를 타고 싶은지 또 어디를 가고 싶은지 그 질문에 대해 가치관을 깊이 성찰하여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때 나의 나침반은 행복을 가리키게 된다.
영진님이 나침반이 이루는 바로 데려가주길 늘 응원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네, 이렇게 써봤고요. 이거를 오늘 처음이 시작하는 문구 일부러 네. 뒤에 좀 의미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적어봤어요. 오늘 영진님과의 대화를 통해 당신의 통장이 텅 비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현명한 재테크는 결국 현명한 삶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귀한 통찰 나눠주신 영진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요. 2030 고민이 해결되는 그날까지 저희 인터뷰 깊이 있는 통찰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되세요. 감사합니다.